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쏠림과 그 외 지역에서는 나설 주자가 없을 정도로 불리한 판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도 대구가 만만하냐는 반발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핵심 격전지 서울과 부산의 현재 상황과 복병으로 떠오른 울산까지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한 패널들의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뭐 2월 17일 기준으로 106일, 사실상 100일 남은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일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보군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정원호 6명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제 출마의 의지와 뜻 아마 이제 3월 5일 날 뭐 출사표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나올까 말까 나경원 정책은 계속 밀고 있다 안철수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이 좀 출사표를 낸 이런 상황인 거고 경기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후보가 안 보인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거기 말고도 다 그래요. 네. 거의 다 대구 경북 빼고는 네. 후보가 막 몰려드는 건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건데. 대구만 9명인 거죠. 대구시장 출마자. 대구만 지금 뭐 여기는 5명으로 네. 돼 있지만 더 많습니다. 구룡, 심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대구만 박 터지고 네. 다른 동네는 텅텅 비었어요. 거기만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자백을 하는 거. 나는 우리는 여기만 될 거다. 딴 데는 안 된다. 딱 그대로 네. 보시면 돼요. 네. 저는 부산도 그래서 네. 할만하면 부산에도 경쟁자가 생길 거예요. 박형준 시장에 네, 대해서 네,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하. 부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네, 네. 시장이 가냐 아니면 지금 전재수 의원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재성 위원장하고 부산도 이게 바로미터 같아요. 네.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될 만하니까 하는 거고 네. 안 나오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PK도 굉장히 국민의힘한테는 어려운 지역이 돼버린 거다. 예, 부산 발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 출신 전재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 뭐 여러 가지 통일교 어쩌고 이거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일단 좀 국민의힘 분위기를 조금만 전해드리고 좀 네. 디테일로 가볼게요. 서울시장은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온대요. 예, 안 나온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미 기자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 있어요. 안철수 서울시장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물론 뭐 안철수 모릅니다. 서울시장 안 나온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가겠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해봤어요. 네. 안 나온다. 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제가 좀 분위기를 보면은 네. 안 나올 가능성이 한 60, 나올 가능성이 40.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의 그거랑 마찬가지. 예. 내가 배지를 던져가지고 이거가 승산이 있느냐 여부를 인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한 3달 전, 4달 전만 해도 상당히 다들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관심이 식고 있다. 네. 정치 낭인 될 수 있다. 그렇지.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윤희숙 전 의원만 빼놓고는 서울에는 오세훈 대 윤희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신예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뉴페이스 어, 얘기를 하고 뉴페이스. 있어. 싸이를 불러 그럼 뉴페이스. 싸이를 불러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전환길이 갑자기 뭐 나오나? 서울시장 선거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오세훈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좀 당권파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지금 경기도지사는 아예 그러니까 뭐죠? 유승민 안 나온다고 네. 예,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것도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안 안철수 나온다. 안 나온다고 예. 했고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문수입니다.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도 도지사 안 한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도 안 하고 김은혜는 아예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안 나온다라는 게 대세예요. 그러면 나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내 자리 지킨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이나 배지 던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안 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된다면 배지를 던지죠. 그럼요. 안 될 것 예. 같으니까. 아예 후보가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와요. 참아. 세종 이런 데는요 없어요 그냥.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과 같다. 그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약간 그런 네. 거고 뭐 수도권에 이제 인천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나오고 네. 뭐 박찬대 의원이 네, 나올 네. 가능성이 높고 그러는데 예. 지금 약간 이제 어게인 2018이 되려면은 사실은 TK 빼놓고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복병이 있는 데가 사실은 강원도하고 경남 네. 그리고 울산 네.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울산은 제가 보기에는 예. 울산 먼저 얘기하면은 울산은 국힘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울산은 예, 왜 예.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송철호 전 시장 그리고 뭐 이선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 이분이 울주구청장인가 하신 분이 네네네네. 이러는데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한 15%포인트로 다 져요. 지금까지.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요. 예. 네. 근데 유일하게 비슷하게 나오거나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이 김상욱 의원이에요. 김상욱. 예. 근데 김상욱 의원 제가 최근에 만나서 얘기 예. 들었는데 고민이 너무 깊어요. 네. 그것도 나올까 마찬가지 배치 말- 던져야 되거든요. 배치 그쵸. 던져야 배치 되는 거지. 던져야 돼. 예. 예, 예. 아니, 던질 수도 있는데 음. 이 송철호나 이선호나 여기에 경쟁자들이 엄청 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를 한다. 예. 이게 좀 밀어주 여론조사 나오면 좀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끌어내리려고. 예, 엄청 그래다 국민의힘에서 오다 보니까 선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상국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은 없는데 당에서 원하면 하겠다라는 건데 네. 여조는 유일하게 예.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고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시장이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국힘 내에서 나옵니다. 오. 후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아직은 모르는데 네. 박형준 시장이 전재수 의원한테 좀 지는 게 요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네.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부산의 언론인연합회가 5일에서 6일 조사한 거고 ARS 조사인데 부산 네. 시민 조사한 건데 전재수 46.7, 박형준 38.4. 아이고야 많이 지네. 예. 예. 그래서 한 8% 차이 나거든요. 예. 오차범위 밖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주진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 후보를 주진우로 내보내자. 의원 그러니까 뭐 아직 완전 그런 기류가 있는 건 아닌데 어. 뉴페이스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주진우가 지금 김도우 의원을 제치고 여주에서 2등이 나오고 있어요. 국힘 내부에서 예. 다자구 노아에 보면은 그래서 주진우가 깜짝 등판할 수도 있다. 있겠다. 그러면 주진우 대 전재수의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재수 의원이 유리한데 네. 전재수 의원은 이제 수사에 리스크가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네. 주진우면은 오히려 약간 모를 수도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사실은 약간 인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보수 안에서 인기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공격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계속 뭔가 발굴하고 예, 막 예. 그러고 약간 젊은 약간 그래서 박형준만 해도 좀 늙었다라는 네. 이게 도시가 침체됐다라는 아하. 느낌을 주는데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저는 여기서 변수 어떤 거의 변수? 공감이 되는데 고성국과 장동혁이 변수입니다. 고성구. 후보를 결국은 저는 좀 본인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판을 높다고 짠다. 봐요. 예. 얘가 정상적으로 될 만한 사람보다는 예. 어차피 나중에 분위기상 쉽지 않다고 하면 예. 자기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고. 고성국이 저는 눈이 계속 보이거든요. 계속 징계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징계에 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 못한 후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 인물들. 다 장동혁 퀴즈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떨어지겠죠 거의 다. 근데 그래도 그게 맞다고 맞다. 생각할 것 그쵸. 같아요. 이 조직을 남겨서 자기 대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치를 하려면 네. 주고 받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가가 밥 먹는 척하고 예. 던지고 예. 받고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없거든요. 뒤에 있는 유튜버들만 보는 것 같아요. 갈까? 가지마. 안 갈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거의 맞는데 거기 네. 플러스 알파 그 부분까지 고려된다면 유튜브 눈치 보느라고. 그런 사람이 일이 후보가 안 된다니까. 되네. 이진숙이 후보 되고 부산에 대구에서. 진짜 주진우가 되고 예. 유튜버가 하라니까. 그럴 가능성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보수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을 이거 인형 뭐죠? 갖고 조정하는. 예. 지금 고성국 박사 고성국 씨가 그렇게 하는 있는 것처럼 거 아니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갔다가는 국물도 없다. 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드네요. 국힘 지도 체제가 고장 체제라고 장고 아닙니까 장고. 장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고장. 예,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국힘. 고장 그래서 국힘. 고성국 장동혁 고성국이 그래서 앞에 고장이 맞는 것 같은 게 연배로 고성국이 해도. 그게 아니라 고성국이 가나다 순으로 해도 그렇고 연배나 영향력으로 봐도 고가 앞으로 그렇지. 가야지. 그래서 장 대표인데 대표 고장국힘. 고장국힘. 슬픕니다. 고쳐야 되겠다. 고장 난 건 고쳐야 되는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장지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장하려면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부동산 카페에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입지 분석으로서 표심 분석을 해봤는데 그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총선 득표율을 보면 이 동네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물론 이 대선
총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47.1%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6%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9%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총선을 한번 보자면 딱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빨간색이 국민의힘 계열의 당시 위성 정당이었었고요. 짙은 파란색이 아마 조국혁신당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인가요? 민주당 그리고 옅은 파란색이 조국혁신당인데 국민의힘에서 단일로는 1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당시의 범야권 지금으로서는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합치면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표밭과 구도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2월 첫째 주인데요. 서울에서만 한정해서 보면 여당 후보를 다수 당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0이고요. 야당 후보를 다수 당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40입니다. 의외로도 야당이 2%포인트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 57, 잘못하고 있다 35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의 현재 구도 그러니까 선거는 보통 그 구도, 인물, 바람이라고 하는데 구도를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지 우리 데이터 전문가 KSY 부소장을 맡고 계신 장 소장님 뭐 해주시죠. 안 그래도 적응 안 되는데 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하시면 진짜 적응 못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뭐 게다가 지금 취임하고 1년 내에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결국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정부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한 그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판세를 사실은 좌우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은 나중에 가면 짱짱하게 둘이 원래 붙게 되는 구도로 갔었는데 이번 선거는 저는 좀 차이가 난다는 게 구도가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구도도 있지만 저 사실은 프로 대 아마추어라는 구도로 사실은 더 많이 느껴져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한쪽에 이게 파트너로서 설 수 있는 좀 역량이 좀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프로 대 아마추어 그렇죠. 민주당이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가장 프로로서 정치를 리더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게 지방선거에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새로운 구도가 나왔네요. 프로 대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서울은 지금 여튼 집권을 야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우리 장 소장님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졌어요. 네. 국민의힘 졌어요? 졌어요. 이거 괜찮아요? 지금 아니, 2월이고 6월인데 오세훈 시장은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먼저 끌고 가면 어떻게 나 누구 데려가라고 지금. 전 장동혁 데리고 가겠습니다. 장동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논 게 아닌가요? 그럼 사실 저승사자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끝났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4개월 남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흠집은 내고 있잖아요. 고성국 씨는 뭐 제명해라, 한동훈의 길 똑같이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하겠다라고 윤리에 올렸잖아요. 왜 올렸겠어요? 한동훈 편 들고 오세훈 시장 편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러니까 뭔가 오세훈 시장을 흠집 내려고 하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장 부소장님 옆에 계셔서 참 죄송하지만 선거는 진영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송해요, 근데? 그럴까요? 최고의 전문가인데 제가 이런 분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끝났다라고 힘드네요, 그냥 뭐 철이 없어서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 흠집내요 막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오세훈 시장이 됐어. 그럼 이제 후보가 됐어. 장동혁 대표가 내가 저기 전한길 씨랑 같이 지원 유세하러 갈게요. 오세훈 시장이 아니 저기 오늘 나는 선거 유세 안 합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건 지도부가 오세훈 시장 후보를 선거운동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은지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선거는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열이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목을 잘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극단적인 지지를 하는 쪽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오세훈 시장 안 찍을래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신 그만두라라고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오세훈 시장 찍어 죽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단순 무식하게 이번 선거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4개월 전에 끝나는 선거다. 저는 한번 판이 흔들릴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설 연휴 전에 나온 거긴 한데 여론조사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조원 씨의 나이가 7일에서 8일. 예. 서울 시민 대상으로 806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고 ARS예요. 그래서 이게 806명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예. 근데 양자 대결을 붙여봤거든요. 정원호 47.5, 오세훈 33.3. 아. 그러면 이게 7% 포인트 안쪽이면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데 밖으로 훅 나가 버렸어요. 아. 14% 포인트 차가 지금 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국민의힘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한강버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금 뭐 분란이 있는 것도 있고 종묘 세운 사가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잡음들이 있었고 그 예전에 MBS 여론조사 보면은 서울 시민도 60%가 그거 오세훈식 개발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 자기가 추진했던 것들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고 뭐 서울 광장에다가 무슨 저기 UN 깃발 뭐 예, 이렇게 감사의 정원이라고. 감사의 정원 예. 이거 뭐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각 국가에서 답이 없어요. 그거 무례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지금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짜증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아, 오세훈 시장 짜증이 늘었다고요? 예. 그리고 그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 이것도 주변에서는 다 말렸대요. 아, 그 메시지 내면 안 된다고요? 왜요? 김병민 정무부 시장부터 해가지고 다 말렸는데 오 시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떤 거 하나도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건데 막상 이제 선거가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다 결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대선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47.1, 김문수 41.5, 이준석 9.9 뭐 이렇게 받았으니까 서울만. 예, 서울 얘기하는 거다 예. 지금. 그러면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은 이거는 50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이 둘을 합쳐가지고 오세훈이 그대로 받을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완전 다른 판이기는 하지만은 이 서울의 특성상 이게 스윙 보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하고는 오세훈 시장은 대진운이 좋지는 않아요. 어떤 점에서요? 오세훈 시장의 장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원호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동안 이겨왔던 사람들은 다 정치인이었어요. 본인도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예. 예를 들면은 뭐 강금실이라든지 뭐 송영길이라든지 박영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이겨왔잖아요. 근데 정원호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예요. 아. 그리고 어쨌든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면은 1대1로 맞붙으면은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삽질들이 환기가 되고 그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딱히 좋은 구도는 아니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 2025년 대선 서울 지역 득표율을 갖고 뭐 오세훈 시장 측이나 예. 김준일 평론가님처럼 결집하면은 또 다른 상황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한다면 그건 오류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의견이 갈리시는 거네요?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해요. 첫날부터 저거는 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47.1% 나왔냐면 비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사법적인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었거든요. 반명입니까? 전 친명입니다. 반명입니까? 이제부터 친명. 이제부터 친명인 게 지금은 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57이에요. 긍정평가가 57이란 말이에요. 예. 저 때랑은 지금 대략 그냥 저 뭐 득표율하고 이거는 뭐 지지율이니까 예.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10%가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기로 지난 1년 동안 스스로를 올려왔다. 진짜 찐명이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고 해야지 뭐 억지로 못한다고 하면은 저에게 뭐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영철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이 선거는 그냥 해볼 만하지도 않아요. 그냥 해보나 마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그 조사에 보면 다자대결 예. 쪽에서 보면
그 정은호 구청장님이 28.4%, 오세훈 시장이 20.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경원, 한동훈 대표를 왜 넣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세훈, 나경원, 한동훈 세 분을 더하면 40.8%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의 갈등 상황으로 봤을 때 뭐 다 나온다고 한들 예. 경선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의 후보가 확정되어서 고스란히 이 지지가 연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가상 대결 양자 붙였을 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가상 대결보다는 더 많다. 아, 좀 분열돼 있으니까. 아까 예, 이야기했던 후보가. 그쪽에서 민주당 쪽을 보면 한 45, 6, 7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이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나중에 지금처럼 가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장세주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택도 없지만 4개월 내에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제가 봐도 없다고는 싶지만 국민의힘이 가장 잘하고 예. 민주당이 가장 못할 경우에 아깝게 국민의힘이 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 선거는 마지막까지 사실은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건 민주당이 늘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오세훈 시장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딱 하나예요, 유일하게. 뭐예요? 정은호 구청장이 만약 후보가 된다면 예. 그거는 정치 신인이잖아요. 검증대에 제대로 오르지 않았어요. 아하. 근데 이제 후보가 되는 순간 이제 탈탈 털릴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도 좀 흉흉한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좀 뭐죠?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이렇게 포착을 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깨끗하고 일 잘한다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거기 흠집이라도 하나 딱 보이게 되면은요, 그게 되게 커 보이거든요. 하얀 백지에 점 하나 이렇게 딱 찍힌 거 봐보세요. 그건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리스크가 정은호 구청장의 결정적인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예,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뭘 달라? 오늘 유달리 다르시네요? 달라야지 이걸 해야지. 그러면 다 똑같으면 뭐하러 두 명한테 두 명을 불러? 한 정은호 명을 구청장 그 네거티브 문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모르는데 모르면서 지금 나랑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나는 안다고? 오대훈 시장은 뭐 생태탕 나오고 뭐 한두 개였습니까 그러면은? 아, 되게 전형적인 명절 그거는 풍경이네요. 그러네요. 밥상머리에서 다투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은 별로 과거에 도덕성 문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선거판에.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서울시장의 급이 차기 대선 후보급이라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생태탕 같은 거예요. 그게 예. 뭐 이게 논란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득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 치명적인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뭐 글쎄요. 그런 게 아니면은 치명적인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아까 볼 것도 없이 국민의힘 진다고 하셨잖아요. 또 지금 현재 구도랑 상황 보면 그런데 그 아. 치명적인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또 X8 정원호- 또 8이 한다. 옛날 윤석열 X8 팔더니 또 다 이제 사실로 맞았잖아요. 거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궁금해지는구나. 궁금해지네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해명과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은 저거는 서울시장 자리가 민주당에서 탈환할 수 있다. 몇 월 예측하기는 정도에 어렵다. 나와요? 그건 모르죠. 예, 정은호 클라우드 총장이 장. 일단 후보 선출이 돼야지 아니, 문제 그런데 제기를 그러게요. 예.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양자 대결을 정원호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의 민주당의 박주민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해도 이기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자체가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등을 업어가지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물론 이게 끝까지 갈 거라고 아까 전에 저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지금 경쟁력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5선을 해야 되는지 예. 오 시장이 자기가 옷이라서 5선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유달리 시작부터 우리 김필평론가. 그러니까 그거 설득이 안 돼요. 솔직히 나는 네.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정파적인 걸 떠나서 4선까지 했는데 5선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예. 바람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서울시민의 생각이 많을 거고 저는 변수 하나 다른 거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가격이에요. 사실. 대통령이 그래서 선제적으로 왔지만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가능성은 낮지만은 갑자기 막 급등하고 뭐 이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민심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대통령 그 지지율이 가장 큰 구도를 차지한다는데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건데 내용을 보면요. 예.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의 실체는 뭐냐? 사실은 유능 대 무능이라는 프레임이 가장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대통령 지지율은 유능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도덕성 뭐 이런 부분들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 잘하고 유능하고 실적이 있고 성과를 만드는 정치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 장성철 소장님이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내용을 알고 스타일을? 계신지는 잘 예. 모르겠지만 웬만한 거 가지고 이 구도를 깨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웬만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웬만합니다. 예. 아니 뭐죠? 아니 보통 이런 거 말씀하시고 나면 언제 깹니까? 그러게요. 몇 월 달 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아껴야죠. 사실. 예. 5월달쯤. 5월? 야 선거 직전인데 자 그러면 지금 세 분의 전제 자체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vs 정원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민주당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을 비롯해가지고는 다른 분들의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름을 말씀 안 드리면 또 서운해하세요.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4선에 박홍근, 서영교, 3선에 박주민, 전현희, 재선에 김영배, 그리고 원외에는 정원호 그리고 지금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내 이름이 두 번째로 불러요? 내가 여성이라 그런 거예요? 김은지 앵커 좋게 봤는데 이제부터 안 좋게 볼 거예요. 혹시 뭐 있어요? 뭔가 했네. 허영교 예. 의원. 야. 네, 그러니까 여튼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세 분 다 보시는 건가요? 아직 몰라요. 근데. 오늘 아니, 모르는 가능성이 상황. 높죠. 네.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지금 자작 민주당에서 높게 나오니까 약간의 바람이 분 거는 맞는데 이제 또 경선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의원들끼리의 뭐 합종 연행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검증이 또 들어갈 거예요. 사실. 장 소장님 말씀하신. 네, 근데 뭐 그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당성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검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판이 어떻게 될지 이게 막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상황이. 그러면은 뭐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 사실 양강구도인 것 같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랑 예. 정원호 구청장이 또 박주민 의원이 경쟁력이 없지 않아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원호만 이긴다라고 예. 하면은 정원호가 민주당도 이제 전략적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 명이 이기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꼭 정원호로 고집할 필요는 없어. 사실 정원호에 대한 애착이 그 정도로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아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예. 훨씬 오래 본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좀 가봐야 된다. 예. 경선에서 당원들이 선택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정체성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체성. 당선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초기에 정원호 그 청장이 뛸 때는 오세훈을 이기는 후보가 정원호 청장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대세를 하는데 가장 크게 작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했던 내용으로 보면은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후보와 그 가상 대결에서 정원호 청장보다 그 사이가 좀 더 벌어진 조사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쁘게 당원들이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선택할 거냐.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면 예. 어떤 사람이 더 민주당스럽고 어떤 사람이 더 우리의 기호와 애정에 부합하느냐라는 정체성이라는 측면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의 좀 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론조사 제 1월달 조사에서 2월달 조사가 달랐던 게 뭐냐면 김민석 총리가 1월달에는 들어갔다가 2월달에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2월달에 안 들어갔는데 정원호 청장은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랐어요. 아주 조정이 미세하게.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정원호 청장과 다른 후보들 간에는 정치적 이 성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가적인 측면이 강한 게 정원호 청장이라면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로서의 성향이 강하니까 한 분이 빠지니까 그 내용 그 지지율이 이쪽으로 옮아간다는 거죠. 예.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호 청장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경선에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 부분입니다. 단일화가 네, 일어날 수 정치적 있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 부분들이 합쳤을 경우에 지금대로라면 정원호 청장에게 그 지지가 넘어간다라기보다는 아하. 이쪽에 내부의 상승 효과를 가질 가능성들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정원호 청장이 처음에 1등 나왔을 때는 이변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정원호 청장을 이기는 게 이변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럼 바람을 한번 탈 수 있다. 1등을 수위를 유지한 게 거의 한 달 예. 가까이 돼버렸었기 때문에 이게 이변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선거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그 경쟁.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 그런 약간 예외적인 상황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당내 후보들끼리의 단일화 이슈도 굉장히 흥행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는 포인트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오늘 양쪽으로 싸우시네요. 오늘 자리 불리하게 가운데서? 잡으시는데 왜냐하면 다 박주민 의원으로 뭐 단일화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저는 정원호 구청장을 지지해요. 막 이렇게 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정원호 구청장 쪽에서는 대세론이 있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좀 찜한 거 아니야? 예. 이런 분위기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래도 내가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청와대랑 척지면 안 되겠지. 눈치 좀 보고 정원호 손들어 줘야지. 이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모이는 거랑 이쪽 모이는 거랑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원호 박주민 이 두 후보 호재와 약재를 꼽아본다면 저는 둘 다 깜인 것 같아요. 깜. 어떤 의미세요? 깜. 서울시장 깜인가. 역량이 있냐? 예. 예. 그리고 서울시장 깜은 대통령 깜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서울시장 그 뒤에 있는 거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 측에서 행정이 달인이 아니야라는 것을 입증해낸다면 거기다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라는 거를 두 가지 축으로 정원호 후보를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민주당에 있는 경쟁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정원호 어떻게 버티는지 혼자 한번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다. 막 전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예. 정원호를 지키자 막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박주민 의원 올라오면은 저 사람이 뭐 행정을 해보지도 않았고 깜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서울 시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후보 과정 중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아하. 정원을 누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예측해 보여요. 장 소장님, 에? 오세훈이 시키드나 이렇게 방송하라고. 오세훈은 만났나 최근에? 만나지 않았고요. 통하셨나요? 아니 통화도 안 했습니다. 예. 방금 거의 저승사자 눈빛 뒤쪽에 보내셨거든요. 왜 날 잡아가려고 그래? 같이 좀 먹고 삽시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저는 박주민 의원님께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사실은 장동혁과 나경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게 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능 대 무능의 구도가 돼버리면 그 구도가 정착이 되게 되면 가장 유리한 게 사실은 정원호 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원호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신드롬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능 대 무능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장동혁, 나경원 등 윤호개인 세력들이 이 부분에 이게 전면에 사실은 나서게 되면 예.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는 대립구도가 생겨버릴 가능성들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박주민 의원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좀 호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면요. 사실 아까 장선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은 지방선거 저도 볼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얼마나 큰 폭탄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 폭탄이 아니라면 서울시장은 정원호 청장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세 분의 전제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5대5 룰 세팅이 결정이 되긴 했지만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공관위에서 싫은데 우리는 서울은 당원 80 일반 국민 20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예.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나경원 의원은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 내가 돼버렸네. 어떡하지? 안 나가면 되는 진짜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구도가 잡혀져 있잖아요. 예. 가만 있어봐. 그럼 내가 됐어. 그럼 나 배지를 나는 내려놓고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데 현재 구도화에서 내가 지게 되면 나는 정치적인 낭인이 되겠네. 이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 오르내리고 있는 안철수, 신동욱, 오. 나경원 이런 분들은 예. 그냥 냄새만 풍기고 예. 실질적으로 후보 등록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예. 윤희숙 윤희숙 전 의원 아, 이 두 그렇게 분하고 두 분. 치고받을지 않을까.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경기도의 현역 의원인데 왜 서울시장 이름으로 오르내리죠? 그러니까 막 어디서 막 띄우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예. 뭐 장동혁 측에서 뭐 띄울 예. 수도 있고, 그 또 본인이 나온 띄울 수도 있고.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컨벤션 효과를 낸다면 활용 정점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필승 전략을 이야기했다고 서울시장 해요. 필승 선거 전략은 간단해요.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면 돼요. 아, 그렇죠. 전 뉴페이스 하길래 장동혁 대표가 나오려고 하나. 아, 깜짝 카드이긴 하네요.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의 대변자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서울에 있는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인 보수층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유세하러 온다 그러면은 아마 후보 측에서 도망 다닐 것 같아요. 그 여튼 지금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세 분 다. 예. 그러니까 그냥 현역들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아. 같은 얘기인데 못하러 또 해야지.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한마디 더 하려고. 밥상머리 친척들 대화를 확실히 보는 느낌이 그렇다고 있어요. 그냥 안 되겠어 오늘 도저히 여러분들 이 바닥은. 친척들이랑 정치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그런 거 됩니다. 있잖아요. 옆에 그 불편한 그 사위 같은 느낌이에요. 내 편 들으라고. 공간은 난리치고 있고 옆에서 누구 편도 못 들고 지금. 역할 배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뉴페이스 추천드리겠습니다. 누구? 노페이스 전환길이라고. 예. 확실하게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하지 않은 예. 완전 뉴페이스잖아요. 뭐 그러긴 하죠. 예, 전환길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요. 예, 역풍이 불겠지. 뭐 네. 바람은 바람이네요. 엄청난 바람이 불죠 그러면. 예. 네, 뉴페이스 추천. 혹시 뭐 다 오세훈 후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아까 잠깐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근데 서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이슈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변수가 될 만한 건들이 사실 트럼프발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에는 그런 부분을 가장 영향받는 유권자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정 운영권에 관련해 가지고 변수가 될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대통령의 어떠한 것이든 간에 무언가 좋은 의사가 있을 거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인 이 대외적인 대내적인 불안감이 이 기대감을 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사실은 이 정도로 강도 세게 워딩을 하고 있는데도 서울 쪽이나 전체적인 국정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서서히. 그 말은 이미 충분히 지금 주사를 맞고 있고 이 정부는 무언가라도 저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예. 다른 부분은 없는데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좀 걸릴 수 있다라면은 예운 다음에 기획예산 장관 예. 등등 남아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약간이라도 이렇게 출렁출렁 될 때마다 있었던 건 뭐냐면 예. 인사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인사. 예. 그래서 뭐 좋은 분이 돼야 된다라는 게 국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선거를 위해서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온전하고 예.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문제 이외에는 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관련된 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혹시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뉴페이스 관료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엔 지금 뭔가를 관리 차원에서 깜짝 카드로 또 누군가를 하기에는 좀 국정에 사실 그리고 지금 8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장관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직도 가동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8개월 됐는데. 예, 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이 나오긴 했는데 아니요. 위원장이 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명 중에 실질화 안 되어 있다. 4명이 예. 있어야지. 왜냐하면 2인 체제 5인에서 2인 체제도 불법이 됐으니까 예. 과반 이상이 임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임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어수선해요. 약간. 아.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처 장관 이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부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혹시 좀 못하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좀 원래도 그렇지만 늘 준비된 대로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짧게, 장소장님이 짧게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이 불발됐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낼 것인가? 서울시장 선거에 네, 누구를 낼 오. 것인가?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단일화를 하더라도 뭐 우리가 조국혁신당의 몸값을 올리기 아하. 위해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낼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도 김정철 최고위원이 예. 지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함익병 원장 아. 뭐 이런 분들도 얘기가 나와서 얼마나 또 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포에 그래서 크게 보면 사자구도가 될 수도 있다. 와 사자구도. 사자 보이스? 예. 오늘 유달리 아재 개그 많이 하는 김진일 평론가. 예. 근데 부산 광역단위 시장 선거를 볼 때는 시장 선거 사실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지금 같은 그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아하. 여러 가지 이유로 승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러 간다는 말은 뭐냐면 서울시장만 죽는 게 아니고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다 죽는 겁니다. 구청장도 찍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죠.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방 권력 전체가 다 무너지는 길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청장 몇 개가 어떻게 배분이 될까 하는 부분들도 서울시장 선거에 되게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막 들어선 때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정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부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입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서울보다 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산 대선 결과 득표를 보면요 40.14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51.39, 이준석 후보가 7.55였습니다.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미래가 45.93, 조국혁신당이 22.47, 더불어민주연합이 20.84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 이제 지지율과 그리고는 지방선거 기대 결과와 관련해서는 부산에서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38,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2. 오히려 여기는 여당이 좀 더 높긴 하네요. 모름 응답 거절이 가장 많습니다. 31. 가장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갤럽 2월 첫째 주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 48, 잘못하고 있다 34, 의견 유보 1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기본 구도를 보세요? 먼저 여론조사를 소개시켜드리고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산 언론인 연합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또 이제 설 연휴 전이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ARS 조사고 부산 지역의 1,008명 대상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이에요. 오차 그러면 6.2% 바뀌면은 이제 오차범위 바뀌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전재수 46.7, 박형준 38.4. 차이가 좀 나네요. 예, 이건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상당히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당 지지도도 이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41.9, 국민의힘 40.7.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숫자는 이제 민주당이 더 높을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부산 지역의 기대가 높다. 이거 말고도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 국힘의 지지도가 낮고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낮고 민주당이 높은 게 꽤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 발전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지금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를 이전해 온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실세가 시장이 돼가지고 더 부산에 많은 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기꺼이 표를 던지겠다라는 부산 시민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하나를 보면 그게 큰 구도인 것 같고 하나는 좀 과거 전체적으로 이 역대 선거들을 보면은 이 보수의 우위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라지지는 않고 지난번에도 총선에서 전재수 의원 1명 당선됐지만은 표 차이가 거의 한 5%포인트 안쪽으로 다 붙었거든요. 접전이었다. 거의 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접전에 가까운 선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최후의 순간에는 국민의힘을 선택했지만은
지금은 좀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예. 예, from 부산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전 아까 장성철 소장님 하셨던 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선거 끝났습니다. 아 여기도요? 왜 이렇게 다 끝났어요? 아직 근데 4개월 남았는데. 문제는 부산 선거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이야기 하거든요. 결국은 딱 까면 저쪽으로 다 간다. 그리고 보수층이 이쪽이 승세를 가져갈 경우에 저쪽이 결집한다. 지난번 그 7회 지방선거 할 때 문재인 대통령 PK 지지율이 60에서 70%였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오거돈 시장의 득표율은 55.23%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들이 있다라는 근거들로 항상 이 이야기를 들어요. 지난 총선 때도 출구조사를 딱 하니까 우세 1개에 경합이 11개로 나왔었는데 결국은 전재수 장관 혼자 경합 11개는 다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 졌네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지지율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높았던 이유는 한반도 평화나 평화 분위기 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기조들이 전체를 다 장악을 그랬죠. 했었어요. 예. 이게 되게 어찌 보면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아젠다들을 가지고 여론에서 우위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예. 실제 찍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들이 결집하면서 저는 방어막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번에는 아까 그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론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실제로 부산 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과거의 지지랑 좀 다른 거다. 거다. 이거는 진짜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 겁니다. 이제 나한테 혜택이 올 것 같고 실용적인. 부산이 뒤집어질 것 같은 실질적인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집이 무력화돼 버릴 거예요. 아마 투표를 안 하게 될 거예요. 보수 결집이 무력화됐다. 부산이 발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만 민주당을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투표장 안 간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지금의 그들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고 사실은 전재수 후보가 저는 될 거라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이 지금 추세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뭐 다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겠지만 통일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해수부 이전하는 날이 12월 8일이었고 그 통일교 터진 날이 12월 9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두 자릿수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전까지도 좀 이기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대감이 약간의 의혹을 뒤집어 엎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잘 안 흔들리거든요. 저는 이 추세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운데에 계신 우리 소수 의견을 가지신 장성철 소장님. 정확한 분석. 아니 갑자기 손을 가운데에서 오늘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가장 그 유혹이 생겨. 나는 안 정확해. 나는 완전 지금 사실은 같은 이야기 했는데. 나이 먹어봐. 약간 비슷한 결이긴 했어요. 나이 설날 돼서 나이 1살 더 먹으면은 그 전에 얘기했던 건 다 까먹어. 요거 듣고 맞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박형준은 뭐 안 시키드나. 장동혁하고 술 먹었대.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두 분이 말씀을 잘해주셨고 분석 잘해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은 없는데 하나만 두 분이 빼먹은 거 말씀드리면 가덕도 신공항 그 입찰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어떻게든 그 뭐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유찰되잖아요. 한 군데만 했다 뭐 자격 조건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사인을 부산 시민들에게 주게 되면은 그것은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건 보수 정권에서도 못했던 거였거든. 그럼 부산 시민 같은 경우에는 뭐 찾는 거지. 빌미를 찾는 거죠.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도 나는 양심상 나는 내 감정상 나는 꺼리길 게 없어. 그래 해수부도 이전해줬고 솔직히 저기 당대표가 장동혁이고 옆에 붙어있는 게 전환길 고성국인데 그리고 가덕도 이명박 박근혜도 다 그거 안 한다고 하고 막 그랬던 거 딱 이재명 정권에서 해주네. 그럼 뭐 대선도 아니고 지방선거 우리 지역 발전 힘 있는 대통령 측근 지역 발전 앞당길 수 있는 힘 있는 부산시장 그냥 뭐 전재수 찍어주지. 전재수가 뭐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부산에서 계속 활동해왔던 사람이고 사람 좋다고 하는데 통일교 문제도 뭐 특별히 도덕적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이 전재수 찍어줄래? 아유 난 정말 장동혁이랑 술을 먹은 박영준은 안 찍어줄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 장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장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한동훈이 시키드나. 한동훈 전 대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는 해요. 그 지금 최근에 그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자구도 이제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주진우 의원이 보수에서 2등했어요. 어머, 주진우 의원 이름이 예, 올라갔어요? 주진우 의원 그 다음에 김도읍 뭐 이렇게 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박형준으로는 좀 안 된다. 아.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물론 예, 박형준 예.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나오려고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진짜 최악의 경우에 정말 선거가 박형준으로 어려워질 경우에는 후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뭐 아하. 장동혁 대표가 박형준 시장하고 일시적으로 가까워진 건 맞지만 그건 박 시장이 지금 본인이 다급해가지고 손을 잡은 거라고 봐야지 박 시장 뭐 날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선거를 만약에 부산까지 내주면은 장동혁이 위태위태합니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사실은 장동혁의 목숨이 달린 데거든요. 여기는. 그러면은 부산까지 내주면은 이거는 완전 참패, TK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다고 본다면은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나를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예. 이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 선거 예측을 하는 예. 건데 최근에 전재수하고 이 박형준하고 이게 뒤집혔어요. 원래는 당선 확률이 전재수가 높았는데 예. 최근에는 전재수가 45, 박형준이 51, 아니요 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다시 보수 결집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적 예측을 하시는 분 이제 이런 게 있는 선반영이 이거를 되어 있다. 제가 뭐 예. 이거를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라는 예, 게 예, 아니라 예.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예. 보수 결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부산이 미묘하게 밸런스 패치를 해요. 항상. 이게 선거가 압도적으로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으면은 그 당이 완전 의도하지 않게 의석수를 다 가져가지 않게 몰았지. 그게 대표적인 게 지난 총선이에요. 아,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예. 있다.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은 오히려 부산에서는 한 석밖에 못 했거든요. 그랬죠. 예. 민주당에서 최대 10석까지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딱 접전지. 그런데 이렇게 밸런스 패치를 해준 예.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도 그때는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어요. 그때는 물론 민주당이 1당이 되기는 했지만 한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누른 거고 예. 사실은 약간 새누리당에 대한 응징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밸런스 패치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미묘하게 하는 게 있으면은 지금 지방선거가 완전 민주당 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보수가 오히려 선택적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결집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예. 야, 이 참. 배제하세요 그냥. 우리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뭐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익 투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이익이 되느냐를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23년 만에 정권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구청장 중에 2석 빼고 전부 예. 민주당이 싹 쓰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물론 또 싹 다 뺏겼지만 그래서 이번에 사실 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기대감이라는 게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 선거는 부산 선거가 이재명 정부 대 국민의힘 구도가 서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무슨 정을 빼는 재주를 써도 못 이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덕도가 이제 그 정점을 찢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해수부의 이전은 상징적인 측면이 커요. 예. 근데 가덕도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시키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익이에요. 돈이 뿌려져요. 예. 지금 대략 10조에서 15조 얘기를 하잖아요. 와. 20조가 될 수도 있어요. 향후 대략 뭐 한 7, 8년 동안 부산 지역에 10조에서 20조 사이의 돈이 대략 그럼 15조라고 할게요. 그 돈이 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해관계 대상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언론부터 달라질걸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부산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긴 단결해 있거든. 아하. 가족도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예, 예. 전 이해관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만 딱 결정이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박영준 시장이 수성을 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이나믹하게 선거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4개월 남았으니까 중간에 한번 이분들과 임장을 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무리로 그래도 저희가 못 다룬 지역에 대한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각자가 주목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과 인물은 뭔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임장 지역으로 선택하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 저는 경남. 경남. 예. 오. 그러니까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지금 김경수 예. 위원장이 지금 등판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완수 현 지사. 예. 근데 경남이 원래 당연히 민주당이 어려웠던 데인데 김두관 지사도 있고 이제 이겼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이 만약에 완전 대승을 거두려면은 사실은 어게인 2018이 되려면은 경남 부산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경남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박완수가 앞서는 거, 김경수가 앞서는 거, 엎치락뒤치락 이런 거 저런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가 생각보다 완전 초접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완승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남에 달렸다. 아 이재명 정부 예,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야 경남까지 이기면 완승이다. 어. 예. 전 강원 할까봐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일부러 야 이 경남으로 훈훈한 빠졌어요. 마무리. 사실 관심 있는 후보님들 몇 분 계신데 실제로 그 우상호 전 수석이 좀 네. 후보로서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이거 다 여심위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1%에서 46.3%에서 47.11%에서 49.8 2월 6일 가장 최근 아, 조사에서 우상향이에요? 가상 대결에서 그렇습니다. 김진태 현 지사의 경우에는 44, 38.1, 36.8, 37.7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사실은 2월 1일 날 이광재 그 분당급 위원장이 강원도지사의 여론조사에 많이 오면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적시를 해가지고 우상호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이번에는 간단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삭발을 하시기는 하던데 저는 김진태 현 지사가. 근데 예. 지금은 머리가 좀 자라셨겠네요. 근데 예. 그렇게 삭발로서 막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장 수장님이 강원도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양보한 거예요. 아. 저도 강원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왜냐면 이제 확실히 거기가 격전지다. 지난번 예. 대선에 보면은 영남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그렇게 보수화돼 있다고 보여졌는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강원도에서 김진태 지사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그러면은 철저하게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 정당화되는 전초점 부울경 중에 또 한두 군데나 세 군데 다 뺏기게 되면은 대구 경북 TK 자민련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 강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분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관점으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까 궁금해요. 오. 현재로서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유리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직 도지사의 프리미엄도 무시 못할 거거든요. 김동연 지사. 네. 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민주당 권리당원,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하면야 추미애 전 장관이 높게 나오지만 일반 국민, 경기도민 대상으로 하면 김동연 지사가 높게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경선 과정 중에서 예.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거는 그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권리당원들이 결집력과 충성도를 이제 발휘를 해서 예. 후보를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죠. 그게 어떤 의미예요? 김병주 의원은 아. 유튜브 구독자를 보면 자기가 민주당 진보진영 정권 내에서는 3위에 해당해야 한다. 예, 예. 그만큼 자기가 권리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에서는 좀 뭐 덜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 투표로 가게 되면은 아, 당내 경선에선 내가 자신 있다. 내가 예. 뭐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픽이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어떤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예. 그렇게 되면은 어부지리로 김동연 지사가 거기 민주당 결선 투표가 있나요? 아직 교수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안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있죠. 정해졌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있을 건데. 근데 예. 만약 아니,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 날- 선호 투표제를 지금 예.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선호 예. 투표제는 뭐냐면은 결선 투표를 따로 안 하고 그거 올리는 내가 거? 1위표, 2위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과반이 3명 3자구도에서 과반이 안 나올 경우에는 2위표 찍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호 투표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투표를 또 할 경우에는 예. 선호 투표가 확정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호 투표 아, 그때 그래요? 당 룰로 하는 걸로 그게 근데 어. 지금 이 광역단체장에 적용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호 투표제예요. 네네. 선호 투표제가 약간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추미애를 지지했던 사람이 그러면 누구한테 표를 2위로 누구를 쓸 것인가. 예, 예.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각자의 선거 전략도 좀 달라지겠네요. 예, 달라져요. 그러니까 각을 2위 세우지 않고 2위 표를 가져오는 것도 예, 되게 예.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예. 다 다른 사람 다 찍었는데 그래도 김병주가 지난 내란 사건 때 내란 사태 때 아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2등 투표는 김병주 의원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김병주 의원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밥 말씀하셨나요? 한 번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찍었다가 그래도 현재 김동연 지사가 경쟁력도 있는 것 같고 도지사 활동 잘한 것 같아. 네네. 그래서 2등표를 또 김동연 지사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김동연 지사도 만나셨나요? 통화했어요. 아,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추미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런 입질이 없어요. 네. 근데 결선 투표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경선에 있어 가지고는 김동연 지사가 제일 유리할 거고요. 네. 아. 왜냐하면 김동연 네. 지사를 빼고 나서 나머지 분들이 색깔이 비슷하신 예, 예,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예. 결선에서 사실 결선까지 오를 때 1등으로 오르면은 그게 뒤집히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아하. 그런데 선호가 되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이 다르다는 게 1, 2위 표를 가지고 오는데 한 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동연 지사한테 되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부러워요. 자, 국민의힘은 지금 출마할 사람이 없잖아요. 양철이 나온대요. 양철이. 양철? 지금 원유철, 심재철. 아하. 지금 뉴페이스 극우의 아이돌 또 누구죠? 김민수 지금 무시하십니까? 거기는 부산 나간다. 아, 김민수 부산 나간다. 부산 나가서 재보궐 뺏기면 안 돼. 선거. 네. 예. 아. 자, 이게 너무 재밌는데 부러워 지금. 이분들과 함께 임장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아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오늘 서울 부산만 하기에는 이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